여기에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나오나? 이걸 공부하려고 앞에 있는 건 부수적 지식, 구구단을 배웠던 거야. 앞에 이걸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 봐. 지금 이 사람은, 이 병은 무단 점유자이고, 갑은 물건을 소유자이므로 물건을 점유를 회복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것을 점유자와 이 사람을 회복자다, 이런 말을 써. 점유자와 회복자다. 그 회복자는 누구냐 하면 물건을 소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회복자가 누구다? 소유자. 점유자는, 회복자와 점유자는 적법 점유자에서 무단 점유자에서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무단 점유자 또는 불법 점유자와 진정 소유자의 관계를 여러분들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라고 해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점유자 유 동그라미 쳐봐. 유. 그리고 그 유자 복자도 귀찮아. 그래서 다 같이 유복자의 관계. 이렇게 해버리면 돼. 유복자. 다시 한번 유자. 회복자에다 회자 해야 돼. 회하면 회목으로 가니까 그냥 복자만 해. 다시 한번 유복자의 관계. 그럼 여러분들 유복자의 관계는 생각해야 돼. 아, 갑이 소유하는 땅을 을이 자기 것이라고 속이고 병에게 팔았구나, 이렇게. 그래서 병이 점유하고 있구나. 그러면 소유자는, 자, 이제 외운다.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무슨 짓 할 수 있어? 이제 그거고 물청 행사하는 거예요. 물부손 행사해.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 자, 수험생 여러분 여기 봐 이제. 그럼 갑이 목적물 내놓으시오 소재기하면 여기 시점에서 패소 판결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선의 점유자는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변한다? 여기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변해. 선의 점유자는. 그 다음에 자주 점유자는 언제부터 타주 점유로 변해? 이때부터 타주 점유로 변하잖아 지금. 자, 그러면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 물건 내놓으셔 그러면 100% 내놔야 돼. 그래서 갑은 병에게 토지 내놓으셔 소재기하면 내놓아야 된다고. 토지 내놓으셔. 그러면 토지 내놓으셔 할 때 네가 그동안에 여기서 점유를 개시해서 그동안의 사용이 요 기간 동안에 자 소유자가 목적물 내놓으시오 하면 100% 반환해주면서 그 기간 동안 사용이익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용이익 내놓으시오 그러면 무단 점유자가 사용했은 게 사용이익 반환해야 돼? 잡숴야 돼? 먹어야 돼? 지금 남의 거 점유, 그 먹으라고 한다면 갑은 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므로 타인, 남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람만 사랑하냐? 그래서 물건 내놓으라고 하면 이 사람은 내놓으면서 그동안의 사용이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공부한다. 그래서 이 병이 목적물 내놓으시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부당이득 내놓으시오. 그 다음에 또 무슨 짓까지 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 이 사람은 목적물 내놓으면서 선의 점유자라면 그동안의 수치한 과실은 반환할 필요 없다. 이게 판결이야 지금. 선의 점유자라면. 그래서 밑에 1번 봐. 자, 목적물 반환이 가능한 경우 첫째,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그냥 제목만 읽어봐. 1번에 양가로 1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딱 봤을 때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여기 봐라. 소유자와 점유자 사이에 적법한 법률 관계가 있는 경우요, 전혀 없는 경우요. 전혀 없는 경우에 지금 유자복자다 이 말이야. 만약에 소유자가 이 토지를 A에게 임대했다면 이 A 임차인은 무단 점유자냐, 적법 점유자냐? 적법 점유자잖아 지금. 맞아? 그러므로 지금 배우는 201조, 202조, 203조는 즉 유자복자, 유복자의 관계인 201조, 202조, 3조는 갑이 A에게 임대를 해주었다면 그 임대한 경우에도 201조 유자복자의 관계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적용되어야 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좀 제발 외워놔.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관계는 만약에 이거
임대차라고 했다면 무더게 임대차가 뒤에 따로 나오겠냐, 여러분들. 저 뒤에 임대차라는 관계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배우는 유복자의 관계는 적법한 임대차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 임대했다면 임차인이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다면 임차인이 목적물에 비용,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을 텐데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는 언제 내놓으라고 합니까? 언제? 즉시. 유익비는 언제 내놓으라고 그래?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그럼 여기는 자, 유복자의 관계는 애초에 유복자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법률관계가 종료한 때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어. 지금 언제 애초에 법률관계가 안 맺었는데 무슨 법률관계가 종료한 때가 있겠냐고. 이해하셨나? 그러므로 이 점유자는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다면 잘 들어봐.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을 때는 이 비용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다면 비용을 투입할 때 누구에게 받아? 갑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들어야 돼. 어차피 유복자의 관계에서는 소유자와 법률관계에 맺은 적이 없으니까 소유자가 막 바뀔 수도 있어 없어. 이 토지를 경락받은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누구에게 비용 내놓으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 목적물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비용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야. 자, 유자, 복자와의 관계에서 점유자가 비용을 투입했을 때 그 비용은 누구에게 받아낸다고 그래서 지금? 목적물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목적물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알 수 없어. 갑으로부터 경락받은 사람도 내놓으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도 비용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야. 됐나? 임대차 간다. 그러면 갑이 A에게 임대차 있는데 이 건물이 여기서 경매로 넘어갔대. 경매. 그럼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비용 내놓으시 헐수. 그 임대차는 아무에게나 주장하는 거예요. 맺은 자에게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점 맞는 거예요. 임대차 다 배워놓고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임차권은 임대인에게만 주장한다 목 터지게 해놓고는 탁 가르치면 그렇지. 아무에게나 하는갑다 하면 안 된다. 맞아.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만 주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소유자와 A와의 사이에는 적법한 관계가 존재하잖아 지금. 근데 여기는 갑과 병 사이에는 적법한 관계가 존재해. 전혀 관계가 없어. 그 비교 좀 하라니까. 그래서 임차인은 이 목적물을 점유하게 되는 계약의 원인에 의해서 해결하고 여기는 계약을 맺은 적이 없으니까 해결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무단 점유자가 목적물의 비용은 누구에게 내놓으라고 그래? 아무에게나 물건 내놓으라 하는 사람에게.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시오 그러면 불법 점유자인 무단 점유자는 보태야 돼, 내놔야 돼. 내놓으면서 소유자는 우리가 맨 첫날부터 아주 있지. 내가 여러분들과 나한테 못 가르친다고 하지 말고 해도 넘어오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 해도 넘어오는지. 여기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재산권 침해 시 4대 구제 수단 계약상 청구권. 근데 여기는 계약을 맺은 자 지금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 계약으로 해결한다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 이 동생 저기 아들 친구와 아버지 사이에서는 계약을 맺었어 안 맺었어? 그러니까 이 계약에 의해서 해결 못하니까 물부손 요걸로 해결한다 그 말이야 지금. 3대 구제수단으로.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도 이거 봐 물부손 요거 내놓으라고 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밑에서 공부하거든. 그러니까 마치 새로운 세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나는 했던 거 맨 반복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반복해줄까 머리가 의도적으로 다음에도 반복해주겠지. 그래서 점점 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
그리고는 집에서 동영상 보다가 졸고 오다가 그것도 큰 병이요. 자, 여러분, 소유자는 지금 이거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다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강의하니까 텔레비 보는 것처럼 몰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다 써놨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칠판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있어 지금 뒤에 내용이. 근데 그걸 해놓으니까는 씩 넘어가고 그러니까 텔레비 보는 것 같아서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고. 다시 해. 자, 여러분,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물건 내놓으시오 해. 근데 지금 이 갑이, 만약에 여기 보자. 갑이 A에게 임대해 주었는데, 임대해 줬는데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물건 안 내놓잖아? 그러면 임대차 계약에서 해결할 수도 있어. 여기는 무단 점유가 아니었잖아. 근데 여기는 갑과 병과 아들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계약을 맺은 적이 없지. 그래서 맺은 적이 없으니까 유자복자를 해결한다는 거야. 유자복자. 그 유자복자가 조문 3개. 201조, 202조, 203조. 그럼 여기서 정리해. 갑이 물건 내놓으라고 할 때 목적물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1번 C에서 다리 반환이 가능한 경우. 그러면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에게 물건 내놓으라고 할 때 목적물 반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밑에는 가능해, 불가능해. 두 경우를 써놨잖아 지금. 그런데도 그렇게 써놨어도 이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9월달 되면 정신이 팍팍 들어서 알거든. 지금 보자. 소유자가 물부선 행사할 때 목적물 반환 청구할 때 이 사람이 목적물 반환이 가능하면 반환해줘야 돼. 반환하면서 부당이익도 반환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선의 점유자인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반환할 필요 없다. 수치한 과실은 먹어라 그 말이야. 선의 점유자인 경우.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악의 점유자라면 수치한 과실을 먹어야 돼. 다 반환해줘야 돼. 그럼 아까 선의 악의 했잖아 지금. 본권이 있다고 확신한 사람은 언제까지 선의로 간주가 돼? 소 제기시 전까지 생긴 과실을 먹어도 되고 소 제기한 후로부터는 과실을 악의 점유자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수치한 과실을 통째로 반환해야 돼. 이 정도 알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손해배상 해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거든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것은 반드시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과실로 갑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선이라도 과실이 있어서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한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는 없지만 선의 점유자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들어봐. 양가로 1번 동그라미 3번. 선의 점유자라도 불법행위 책임은 져야 한다. 자, 여보요. 선불이 있다. 그거 외워놨나? 그럼 1번은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그랬지? 그럼 거기다가 외워보면 선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연결시켜봐. 소유자는 친해자에게 물청, 무청, 손청할 때에 물건 내놓으셔 할 때에 부당이득 내놓으셔 할 때에 손해배상 내놓으셔 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래서 무단 점유자는 물건을 당연히 내놓아야 돼. 내놓으면서 그동안의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되는가. 부당이득. 선의 점유자는 반환할 필요 없다. 악의 점유자는 반환하라. 손해배상 선의 점유자는 부당이득은 반환할 필요 없잖아 지금. 그러나 불법행위 책임은 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렇게 외워. 다시 한번 선불이 있다. 선부 없다. 됐나? 그 다음에 물건 내놓으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간에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다면 여러분들 비용은 누구나 다 받아낼 수 있다니까. 근데 다만 목적물에 투입한 비용은
문제가 비용은 누구에게 받아낸다고 그랬어? 목적물 반환 청구하는 사람에게. 그러나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청구하는 사람에게요, 매진자에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60조 맨 밑에 여기 맨 밑에 거기에 203조 밑에 적용 범위를 한번 봐. 좌측 하단의 박스에 점유자의 상환 청구 나오나? 거기 적용 범위에 맨 밑으로 내려왔지? 거기 한번 읽어보자. 제 몇 조는? 자, 읽어본다. 시작. 제 203조는 임대차 등 적법한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그거 이해하셨어? 그 말이 뭐냐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적법한 계약을 통해서 점유하게 되었고 여기는 계약이 있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에 203조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자, 임대차라고 한다. 임차인은 자, 다음은 임대차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골라라. 임차인이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제203조에서 이런 말을 써줘. 임대차는 601조부터 시작을 하고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가 626조에 있다고 이게. 그래서 임차인은 203조에 따라 경락인에게 지금 임대인의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경매로 넘어간다. 경락인이 됐대. 그럼 임차인은 경락인에게도 비용 내놓으시 할 수 없다. 그러나 무단 점유자는 경락인에게 내놓으시 할 수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무단 점유자는 물건 내놓으시 하는 사람에게 비용 받아내니까. 동의해? 그럼 이 비용은 목적물 내놓으면서 이 비용은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기 때문에 에어본다. 비누는 아직 비누 있다.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 2번을 봐.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에 비용 상환 청구권은 선의하기 구별 없이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무단 점유자는 경락인이 물건 내놓으셔 그러면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어. 여기는 어차피 계약을 안 맺었으니까 이렇게. 그 비용은 선의하게 따져 안 따져? 거기 한번 읽어보자.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에 1번. 선의 점유자가 다만 이봐. 이 사람이 비용 상환 청구는 목적물 반환 청구할 때 목적물 반환해주면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 비용은 선이냐 악이냐 안 따지는데 비용에도 필요비도 있고 유익비도 있어. 그냥 수선비를 필요비라고 하고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을 유익비라고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봐라. 요 무단 점유자가 목적물을 사용해서 과실을 수취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비까지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건 무리형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을 수취했을 때는 모든 필요비요, 통상의 필요비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아까 이 얘기 말했네. 내가 자전거 타다가 훔쳐서 타이어 갈았어. 근데 주인 만나서 자전거 내놓으라고 그러면 타이어 간 비용은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받아야지. 악이라도 비용은 투입해서 받아야 한다네. 근데 자전거 막 타고 다녔어. 그럼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지가 타고 다니면서 과실을 수취했다. 열흘 동안 타고 다니면서 운동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 지금 그걸로 다 깜빡해버렸네. 자, 어쨌든 간에 자, 점유자는 선의하게 할 것 없이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여러분들 머릿속에 할 때 언제 비용 상환 청구하느냐 하면 목적물 내놓으시 할 때 한다 생각해봐 한번. 그리고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물부손이 있다는 대전제하고 해결해봐. 그럼 다 해결돼. 아, 물건 내놓으시 하면 아, 물건 내놓아야 되는구나. 그때 물건 내놓으면서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다면 비용은 받아낼 수 있구나. 근데 그 비용은 누구에게 내놓으라고 하냐면 이 점유자가 소유자와의 관계를 맺은 적이 없으니까 누가 소유자인지도 몰라, 시방 이 사람은. 근데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 내놓으라 하겠지? 그럼 내놓으라 할 때 내놓는구나. 이해가? 자, 여기 봐. 그런데 이 병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데 회복자가 병씨가 네 등기는 무효인게 말소해라 라고 청구해. 그래서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에 무단 점유자는 무슨 소리요? 내가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은 게 유치권자에 내가 이름한 유치권자. 그래서 유치권의 항변을 내세워서
등기 말소 청구를 거부할 수? 이게 여러분들 시험이거든. 그래서 양가로 2번에 5번 봐. 양가로 2번에 5번. 한번 읽어본다. 회복자가 시작. 말소 등기만을 청구하는 경우 유치권의 항변으로 거부할 수? 이해 갔나? 왜냐하면 여기 보자. 지금 이 점유자가 비용을 투입했을 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유치권 주장은 언제 하냐면 내가 본다. 변제기 도래.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유치권이 성립이 돼. 그럼 이 채권 변제기 도래는 즉 뭐냐면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의 변제기 도래는 비용 지출했을 때요. 유복자의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언제요? 변제기 도래는. 응? 법률관계 맺은 적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즉시도 그런 말 필요 없고 종료라는 말도 필요 없고 여러분들 반환시 목적물 반환할 때 변제기가 도래하는 거라는 걸 기억해야 돼. 다시 한다. 하나만 하고 쉬자고. 페이지 어디로 가냐면 유치권을 한번 가봐. 페이지. 여러분들 책에 75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75페이지에 위에서 유치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양가로 1번에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존재해야 되고 양가로 2번 읽어본다. 시작. 채권에 다시 시작.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문제가 풀려. 유치권자는 언제 유치권이 성립이 되냐면 목적물에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받을 때가 돼야 변제기 도래야. 알아들어? 유치권자가 목적물에 공사를 했다면 변제기가 도래야 유치권 성립이 된다니까. 그런데 지금 무단 점유자가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는데 언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고? 변제기 도래. 다시 한번 변제기 도래. 그럼 언제 변제기요? 언제 비용 내놓으라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목적물 반환 청구할 때 변제기가 도래. 알았나? 따라서 회복자가 등기 말소반을 청구할 때는 유치권 주장할 때가 아니에요. 시방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이해 갔냐고. 그러므로 소유자가 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는 내가 유치권자인 게 내가 유치권자라 주장하려거든 내가 언제 유치권이라는 카드를 꺼내야 돼요. 사람은. 목적물 내놓으라고 할 때 유치권 카드 꺼낸다 그 말이야. 근데 등기 말소만을 청구할 때는 유치권 카드 꺼낼 때가 안 됐으니까 유치권 주장 못하니까 거부할 수 없다. 자, 그게 시험이니까 한번 봐. 60페이지로 다시 간다. 60페이지에 1번에 양가로 2번에 비용상환 청구권에서 동그라미 5번을 봐. 자, 회복자가 시작. 말소 등기 만을 거기다가 만자에다 동그라미 쳐. 말소 등기 만을 청구하는 경우 점유자는 밑줄 것이봐야 유치권 항변은 밑줄 것이고 변제기 도래시 이렇게 써봐. 유치권 항변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 뒤지게 해봐야 한 40점 맞는 사람들이 이런 걸 터득해버리면 있지 70점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터득해버리면 전후관계에서 이런 말들을 터득하면 70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2번에 5번 지문 있잖아. 이게 우리 시험에 한 5번 나온 거예요. 5번. 이건 유치권과 관계되어 있구나. 그럼 이 사람은 이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다면 하여튼 비용만 나오면 유치권이니까